계란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쪽짜리 진실만 알고 있었어요. 오늘 계란에 숨겨진 약점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알면 왜 계란을 아무리 먹어도 뱃살이 안 빠졌는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해결법도 아주 간단해요. 돈 안 들고 시간도 안 걸려요. 계란 먹을 때 딱 한 가지만 같이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운동도 하고 밥도 줄이고 계란도 챙기는데 왜 뱃살만 안 빠지지? 이런 경험 있으세요? 특히 40대에서 50대 이상 드시면 더 심하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툭 나와 있는 올챙이 체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 원인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내장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은 피부 아래 손으로 잡히는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은 다릅니다. 뱃속 깊숙이 간 장, 심장 등 장기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손으로 안 잡혀요. 냉장고에 기름때가 잔뜩 끼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음식도 빨리 상하듯 장기 사이에 지방이 끼면 간 해독이 떨어지고 췌장 인슐린 분비가 망가지고 장 흡수 기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쌓이면 단순히 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혈당 이상, 혈압 상승, 콜레스테롤 이상, 만성염증, 나아가 당뇨, 고혈압, 심장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82만 명 이상을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내장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5배, 심혈관 사망 위험은 약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빼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내장 지방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지방이에요.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면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빠지냐? 잘못된 식단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실수의 중심에 바로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매일 먹으면 살 빠진다더라. 단백질 챙기려면 계란만 한 게 없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황금 비율로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이에요. 영양학에서 다른 식품의 단백질 품질을 평가할 때 계란을 기준으로 삼을 정도죠. 거기에 콜린까지 풍부해요. 콜린은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인데 쉽게 말해 지방을 분해하고 운반하고 배출하는 택배 정리사 역할이에요. 콜린이 부족하면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럼 계란 많이 먹으면 끝 아니야?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약점, 비타민C가 0mg. 지방을 태우려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발전소로 지방을 옮겨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카르니틴을 만들려면 비타민C가 필수예요. 비타민C 없이는 지방연소에 불쏘시개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약점, 식이섬유가 0g. 장 안에는 100조 개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먹고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장 점막 강화, 염증 억제, 인슐린 민감성 개선, 지방 축적 억제를 담당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이섬유표 섭취가 줄어든 그룹은 내장 지방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 종단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감소한 그룹의 내장 지방이 약 21% 늘어난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란은 엔진은 좋은데 연료가 없는 자동차예요. 지방 태울 비타민 C도 장을 지켜줄 식이섬유도 제로. 그래서 계란에는 반드시 짝꿍이 필요합니다. 계란의 완벽한 짝꿍,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에이,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브로콜리가 좋다는 건 아시지만 왜 계란이랑 같이 먹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브로콜리 100g 영양소부터 볼게요. 비타민C 89mg, 레몬보다 많고요. 식이섬유 2.6g, 비타민 K 102 마이크로그램, 엽산 63 마이크로그램, 칼륨 316mg. 계란에 없던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빵빵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설포라판,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브로콜리를 씹거나 자르면 미로시나아제 효소와 만나 설포라판으로 변합니다. 씹는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설포라판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해요. 첫째, 강력한 항염증. 내장 지방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IL-6, TNF-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계속 뿜어내요. 몸 안에 작은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거죠. 설포라판은 NRF2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이 만성 염증의 불을 꺼줍니다. 둘째, 지방대사 촉진. 여러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확인됐어요. AMPK는 세포의 에너지 센서예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저전력 모드가 켜지듯 AMPK가 활성화되면 저장된 지방을 꺼내 태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우선적으로요.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설포라판을 투여한 그룹은 고지방식에도 내장지방 축적이 억제됐어요. 셋째, 간 기능 보호. 내장지방이 많으면 간에도 지방이 끼어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해독도, 지방 대사도 망가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설포포라판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지방 처리 효율을 높여줍니다. 정말 계란이랑 브로콜리 같이 먹으면 내장 지방이 빠져요? 당연히 의심하실 수 있어요. 하나씩 근거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포만감 지속 효과.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이 크게 높아진다는 건 영양학에서 이미 확립된 사실이에요. 계란의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배고픔을 늦춰줘요. 간식이 줄어드니 하루 총 칼로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 십자화과 채소와 질병 위험 감소. 상하이에서 진행된 13만 4천 명 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를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은 가장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약 22% 낮았어요. 또한 2025년 BMC 게스트로엔터롤로지에 발표된 9만 7천 명 분석에서도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대장암 위험을 1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과의 직접 조합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브로콜리 자체의 건강 효과는 대규모 연구들로 뒷받침돼요. 세 번째, 콜린 플러스 설포라판, 각각의 간 보호 효과. 콜린은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트럭 역할, 설포라판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도로를 청소하는 역할이에요. 둘 다 각각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립된 사실이고 계란과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이 두 기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 먹어야겠다 싶으시죠? 근데 잠깐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좋은 재료도 잘못 조리하면 독이 됩니다. 나 매일 계란 후라이에 브로콜리 볶아 먹어. 혹시 이러고 계신 건 아니죠? 식용유에 튀기듯 굽는 계란 후라이. 대부분의 식용유는 오메가6가 많아요.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상적인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4대 1인 반면 현대인은 15대 1에서 심하면 20대 1까지 갑니다. 오메가6가 과도하면 염증이 증가해요. 내장 지방이 이미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데 기름진 조리법으로 거기에 불을 더 지피는 꼴이죠. 게다가 식용유를 고온 가열하면 산화가 일어나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세포 손상과 노화를 촉진합니다. 설탕 폭탄 케첩. 케첩 100g에 설탕이 약 20에서 25g 들어있어요. 한 스푼 15g에 3에서 4g. 적어 보여도 쌓이면 문제입니다. 내장지방의 가장 큰 적이 설탕이에요.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이 확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특히 설탕 속 과당은 거의 대부분 간에서 처리되는데 처리 못한 과당은 바로 내장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WHO가 첨가당을 하루 25g 이하로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계란과 브로콜리를 먹어도 식용유에 튀기고 케첩 듬뿍 찍으면 역효과입니다. 브로콜리 푹 삶기. 설포라판을 만드는 미로시나제 효소는 열에 약해요. 물에 푹 삶으면 이 효소가 파괴되면서 설포라판 생성이 최대 9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수용성인 비타민C도 물의 녹아 빠져나가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내장 지방을 녹이는 계란과 브로콜리 조합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핵심 원칙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수성조리 또는 올리브유 사용. 둘째, 브로콜리는 살짝만 익히기.
셋째, 자른 후 5분 대기. 설포랍한 생성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바로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레시피 하나, 5분 에그 브로콜리 스크램블. 아침에 바쁘시죠? 5분이면 돼요. 재료는요, 계란 2개, 브로콜리 1줌, 약 80g, 올리브유 1 작은술, 소금, 후추 약간. 먼저 브로콜리를 잘게 썰고요. 바로 조리하지 마세요. 5분만 그냥 놔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르면 세포가 깨지면서 미로시나제 효소가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만나 설포라판이 생성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가열하면 효소가 파괴되니까 이 5분이 핵심입니다. 5분 지났으면 팬에 물 2큰술 넣고 브로콜리 넣어주세요. 중불에서 2분만. 이게 수성 조리예요. 기름 없이 물로 살짝 익히는 거죠. 브로콜리 덜어내고 같은 팬에 올리브유 1 작은술, 약불로 줄인 다음 계란 스크램블 해주세요. 포인트는요, 완전히 익히지 마세요. 80%만 익혀서 불 끄면 잔열로 나머지가 익어요. 소금, 후추 뿌리면 끝. 진짜 5분이면 됩니다. 레시피 2, 든든한 계란 브로콜리 샐러드. 점심이나 저녁에 좀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으면 이거 추천해요. 삶은 계란 2개 반숙으로 해주세요. 물 끓으면 넣고 7분이면 딱 좋아요. 브로콜리 100g은 잘라서 5분 놔둔 다음 전자레인지 2분 또는 찜기 3분, 아삭한 식감 남아 있어야 해요. 양파 슬라이스, 방울토마토 반으로 자르고요. 올리브유 1큰술에 레몬즙 1 작은술, 소금, 후추 섞으면 드레싱 완성이에요. 다 담고 드레싱 뿌리고 통깨 솔솔 끝입니다. 여기서 왜 올리브유냐?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인슐린 민감성까지 개선해줘요. 같은 기름이라도 식용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레시피 셋, 편의점 버전.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 이거면 돼요. 편의점에서 삶은 계란 2개 사시고요. 브로콜리 들어간 컵 샐러드 하나 고르세요. 드레싱은 오리엔탈이나 올리브유 베이스로, 마요네즈 드레싱은 피해 주시고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계란은 하루 2개에서 3개가 적당해요.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시죠? 근데요, 2020년 이후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 3개까지 먹어도 심혈관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아요. 식이 콜레스테롤보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더 문제입니다. 물론 고지혈증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브로콜리는 하루 100에서 150g, 대충 주먹 하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꽤 많아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서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어요. 심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반드시 주치 상담 후 드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 십자과과 채소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이 있어요. 다만 하루에 몇 킬로그램씩 먹는 게 아니면 대부분 괜찮고, 익혀 먹으면 고이트로겐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 식이섬유 때문에 가스나 팽만감이 올 수 있어요. 처음엔 50g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주변에 뱃살 때문에 고민인 친구분, 가족분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비만 탈출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좋은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단 변화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